자, 그러면 순천 한번 볼게요. 순천은 다음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간략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천. 대한민국 생태 수도의 순천을 보면 SRF 대란을 겪은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우리 김용수 선생님, 그죠? 순천 사시잖아요. 꼭 들여다보시고 한번 지금 현재 순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순천 자원순환센터 보면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보십시오. 그죠? 석양이진. 정말 아름다운 도시 순천이에요. 생태 수도, 오죽하면 생태 수도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 순천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는 아마 전국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거의 근데 저 옆에 보면은 전부 다 매립장 파놓은 거예요. 저기다 쓰레기 파묻어 버립니다. 예. 자,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여기는 국비 지원으로 257억 원, 민간 자본으로 70억, 은행 융자로 409억을 받아서 총 투자비가 736억에 달합니다. 736억을 들여서 순천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5개 업체가 출자를 해서 민간 자본 70억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국비가 257억 지원을 받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736억을 조성을 한 겁니다. 자기 자본 70억으로 총 투자비가 736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220톤의 SRF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201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에 완공을 합니다. 순천시 주안면에 2011년에 공사 시작해서 2014년에 완공을 하면 SRF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가장 SRF가 미세먼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환경의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시점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니 민간 투자 방식으로 순천 에코그린이라는 주식회사 순천 에코그린, 여기에 대선건설 등 6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가동을 하자마자 2009년에 사업 제안을 하고 2011년에 이렇게 기공식을 해서 기공식을 하고 이제 건립을 했는데 2014년 첫 해 27억 적자, 2015년에는 40억 누적 적자, 2016년에는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됩니다. 7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술잔 투자한 사업이 가동되자마자부터 적자에 허덕이는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순천시에다가 순천시를 믿고 우리는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 수입을 보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순천시가 무슨 소리야? 그거는 당신들이 사업 잘 될 거라고 한 거잖아. 아니야, 우리는 시를 믿고 있어. 둘이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순천시와. 그러면서 손실보상 보전 청구 소송을 합니다. 업체들이, 운영업체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이익공유 신청을 하고 손실보상 청구가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가동이 중단됩니다. 순천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매립장에다가 매립해버릴래. 당신들하고 거래 안 하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자원순환센터가 우리가 다시 받을게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순천시에서는 쓰레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2018년도부터. 그러면 2018년도에 사실상 이 순천 자원순환센터하고 결별을 해버려요. 그리고 1600억이라는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순천시가 합니다. 그러니 이 자원센터하고 제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협의가? 그럼 순천자원센터는 자기 자본 70억으로 융자까지 합쳐서 700억을 만들어서 투자한 저 업체는 쫄딱 망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판로도 없어져 버리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순천시가 쓰레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100명의 쓰레기 공론화위원이 출범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형 소각시설 10개 팀을 나눕니다. 100명의 위원들을 10개 조로 나누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게 만드는 취지는 참 좋은데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대형 소각시설들만 찾아갑니다. 대형 소각시설들만 찾아다니면서 순천시 10년 이상 가동 중인 선진 소각시설 견학 2019년 5월 보던데요.
10년 이상 가동 중인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가동한 소각시설의 문제점에 주목했어야 되는데 이런 대형 소각시설만 둘러보고 오니 결론은 대형 소각시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그래서 그 와중에 공론화가 진행 중인 와중에 순천시는 은밀하게 또 업체와 이면적인 계약을 하다가 그것이 표면에 나오면서 망신을 또 당합니다. 예, 한국에너지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즉, 그 업체와 이 방향으로 갈 거니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협약이 존재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변함없이 그대로 소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민 공모를 거쳐서 신규 조성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요. 지금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순천시 폐기물 소각장 그리고 소각입지선정위원회 총공사비 1,508억을 투입해서 소각장 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현재 순천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SRF는 망했죠. SRF는 어디서 하지도 않죠. 그런데 다시 지금 달려가는 것은 앞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2024년에 소각을 없애겠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각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유럽의 계획인데 우리나라는 이 순천시는 2024년에 대형 소각시설을 완공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는 거예요. 자, 한번 SRF에서 순천시는 큰 실패를 봤잖아요. 2009년, 2011년에 공사 착공할 때 SRF가 아닌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2011년에 SRF로 달려가는 바람에 2014년 완공한 후로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가 그 회사는 망해버렸는데 지금 소각으로 달려가면 완공되는 2024년 이후에는 소각이 제로로 가게 되면 또 망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어떤 유화기술에 대한 뭐 그런 것보다도 순천시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엄청난 실패와 함께 그 다음에 정치적인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순천시 생태수도 순천시에 미치게 될 그 악영향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2019년에 순천시장님한테 가서 브리핑했습니다. 이 사진처럼 풀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의 이런 낸 자료로 순천시장 그 다음에 전남지역 민주당 당협위원장님하고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 순천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진실의 길에서 만난 여수와 순천, 여순 사건, 여순 항쟁, 여순 사건이 항쟁인 이유, 우리 여순 그죠? 그 옛날에 뭐 반란 사건이고 막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순 사건이 여순 항쟁인 이유, 제주 4.3하고 그대로 맥이 닿아 있거든요. 다행히 금년 들어서 여순 항쟁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2019년도에 그 부분을 우리 순천시에 계신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진실의 길에서도 여순 항쟁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막 그런 기회에 제가 순천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강연하는 내용이 여순 항쟁,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10년 총정리,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해법 이걸 갖다가 주제를 하면서 여기에 환경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뜬금없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모여있던 분들이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신 대표 강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해서 뭐 여순 항쟁, 그 다음에 또 천안함 문제, 이런 세월호 문제, 이 문제를 들으려고 왔는데 순천의 환경 문제를 또 거의 한 20분가량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강연에서 순천에 대한 환경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뒤풀이를 하면서 순천에 계신 환경연합 계신 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 그때 드렸죠. 2019년에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순천시장한테도 브리핑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에 대한 현황, SRF가 망해가는 과정 우리가 봤죠. 전국의 지자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지자체들이
소각시설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곳에서. 이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면 안 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 나주의 시민들께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소송을 돕기 위한 시민운동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나주에 가서라도 그분들과 만나볼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그것을 유화 설비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내용은 국무총리도 풀기 힘들 거예요. 환경부 장관도 풀기 힘들 겁니다. 왜? 지자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지자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압박하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알리고 환경부든 어디든 계속적으로 해야 우리 시민의 주권자인 시민의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그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잡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순천, 그 다음에 나주, 그 다음에 또 다시 건너와서 우리 김해 쪽도 그렇고 이런 지자체에서 달려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30년 뒤, 50년 뒤에 탄소 제로를 만들자 공허하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부 장관께서도 지금 다니면서 유아설비 시스템에서 열심히 정책적인 변화를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발밑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돈이 1,500억이면 돈이 어딥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1,500억 투자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다음 선거도 있고 뭐하고 하니 이면 계약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그것도 사실 어떤 그런 계약이 한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열분의 시스템으로 가면은 공기도 줄어들고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형 소각시설로 가는 것이 1,500억이라면 동일한 만큼의 그것을 효과를 낼 수 있는 열분의 유화 시스템으로 가면은 투자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니 800억 수준에서 유화 시스템으로 가고 잉여로 남는 700억, 800억은 시민을 위해서 잘 써봐라. 그러면은 굳이 다른 선거운동 안 해도 정말 박수받는 지자체장이 될 거다. 그 얘기를 내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나중에 뭐 선거를 대비한답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비용 줄이고 공기 줄이고 시스템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잉여 자금으로 시를 위해서 써보란 얘기예요. 그게 훨씬 이익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업적으로도 남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천까지 들여다봤는데요. 내일 아침은 나주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 나주가 왜 그런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지자체에서는 왜 그런지, 어떻게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광주시하고도 목포시하고도 또 이 연합체가 막 소송전이 지금 벌어져서 난리도 아닙니다. 나주가.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됩니다.